감히 내 아들의 피 같은 돈을 그따위 애송이한테 갖다 바쳐? 여봐라, 소금 가져와. 이 더러운 것을 당장 쳐죽여 내쫓아. 최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강남의 고급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곧이어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굵은 소금, 한 줌이 가엾은 며느리의 얼굴과 몸을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한지우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졌지만 한마디 변명도 애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고인 눈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남편 김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처로운 눈빛에 돌아온 것은 구겨진 이혼 서류와 경멸이 가득 찬 시선뿐이었습니다.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육중한 철대문이 쾅 하고 닫히며 지우는 맨발에 피를 흘린 채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날 세상 모든 사람은 그녀가 돈을 훔쳐 정부와 함께 파리로 도망가 호의호식하려는 파렴치한 불륜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7년 후 화려한 파리가 아닌 설악산 깊은 곳의 춥고 외진 고찰에서 남편은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지우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리고 그 머리는 또 뭐야? 한때 아름다웠던 아내는 이제 색바랜 승복을 입고 머리는 삭발한 채 낡은 걸레로 돌계단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경악하여 할 말을 잃은 그 순간 강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공포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외쳤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은 외도하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그날의 CCTV 영상. 우리가 사모님을 오해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날 밤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과연 그해 리조트 객실에서는 어떤 끔찍한 비밀이 묻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 사악한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인과응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실의 막이 오르기 전 놓치지 않으시도록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이야기 속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밤이 깊어 부산 안개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지만 도시 최고급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지옥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김도윤은 식은 땀으로 등이 흠뻑 젖은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단 하룻밤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낡은 옷까지 몇 벌만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서던 한지우의 뒷모습이 슬로모션처럼 반복되며 그의 정신을 고문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은 이제 밤마다 거꾸로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협탁 서랍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신경안정제 한 줌에 강력 수면제 2알. 그는 물도 없이 약을 전부 입안에 털어넣고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으로 퍼져나갔지만 마음속의 쓴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래도 잠은 안 오겠지.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천장까지 닿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부산의 불빛은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였지만 태양그룹의 젊은 회장 마음속에는 텅 빈 블랙홀과 고독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씨 일가의 식사 자리에는 여느 때처럼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숟가락과 포크가 도자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한 톨의 흐트러짐 없이
머리를 빗어 넘긴 권력의 실세 최 여사가 경제신문을 넘기며 명령하듯 느긋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미래건설 윤수진 양과의 혼담 말이다. 엄마가 나를 받아왔어. 이달 말이 길일이니 그렇게 알고 준비해라. 도윤은 손을 멈추고 입에 대려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피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룹 상황도 어수선한데 재혼 생각할 여유 없습니다. 최 여사는 신문을 식탁에 내리치며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 보았습니다. 여유가 없어. 그룹을 이대로 내 손에서 무너뜨릴 셈이냐. 미래건설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태양그룹은 파산이야. 네. 아버지가 평생 바쳐 일군 회사를 물거품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도윤은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결혼을 또다시 비즈니스 거래로 만드실 작정입니까? 한 번으로 부족해요. 그 말에 최 여사는 은수저를 식탁에 집어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금소금 소리에 주변의 가정부들이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한자 한자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거래면 뭐 어때서 그 천박하고 부정한 년한테 홀려 사는 것보단 낫지. 7년 전 네가 그 지우라는 계집 때문에 넋이 나갔을 때 이 집안을 지탱한 게 누구였니? 이번만큼은 내 말 들어. 지우라는 이름은 도윤의 마음속 깊은 고통을 건드리는 스위치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며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침 식사를 남겨둔 채 어머니의 계산적인 눈빛을 뒤로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전 10시 태양그룹 본사. 회의실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한 부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회장님 3분기 재무보고서입니다. 시장 상황 악화로 수치가 예상보다 15% 정도 낮습니다. 서류철은 도윤의 손에 의해 방 건너편으로 날아가 꽃병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눈이 붉게 충혈된 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상 당신들 수억 원 연봉 처받으면서 고작 나한테 내놓는 게 이따위 쓰레기 같은 예상 결과야. 꺼져, 당장 다 꺼져.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임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짐을 챙겨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누구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오직 도윤의 최측근인 강 비서만이 침착하게 서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다가와 도윤 앞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으며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러다 정말 쓰러지십니다. 이런 분노는 회장님답지 않습니다. 다들 걱정이 많아요. 도윤은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걱정 그 작자들은 언제 이 김도윤이 무너져서 회장 자리를 뜯어먹을까 기다리는 하이에나들이야. 강 비서는 축 처진 젊은 회장의 어깨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는 중요한 일정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설악산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절입니다. 제 노모께서 자주 기도하러 가시는 곳이죠. 그곳은 맑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시겠습니까? 절이라. 도윤은 고층 빌딩들이 푸른 하늘을 가리고 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설악산은 지금 단풍이 아주 곱고 조용합니다. 어쩌면 마음의 평안을 조금이나마 찾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독한 피로가 도윤으로 하여금 현실 도피를 원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오후 일정 다 취소해. 가자. 검은색 고급 세단이 고속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며 부산의 소음을 뒤로하고 북쪽의 첩첩산중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 깊숙이 들어갈수록 안개는 짙어졌고 울창한 고목들이 드리운 그늘은 공간을 더욱 그윽하고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 넘게 산길을 오르자 산중턱에 고풍스럽고 적막한 작은 사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끄러운 관광객은 없었고 오직 풍경 소리와 발 아래 낙엽 밟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내리자 차갑지만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잠시 어머니와 주지스님께 인사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편하게 둘러보고 계십시오. 강 비서는 정중히 인사하고 옆 샛길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천천히 대웅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은은한 향냄새가 드물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홀가분함이었습니다. 그는 목조 계단을 올라 부처님께 절을 올리려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어스름한 대웅전 안 누군가 엎드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회색 승복 속에 파묻힌 깡마른 체구의 비군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마치 세상의 번뇌를 닦아내듯 조금씩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걸레를 짤 때 오른쪽으로 살짝 기우는 그 모습이 가슴 시릴 정도로 낯이 익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고 불안감과 긴장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왜 저 뒷모습이 그녀와 이토록 닮은 거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비구니는 천천히 손을 멈추고 문 쪽을 향해 서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윤의 손에 들려있던 물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적막한 공간에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얼굴에는 윤기 흐르던 검은 긴 생머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파르라니 깎은 머리뿐이었습니다. 화사한 화장기도 사라지고 창백한 피부와 깊게 팬 슬픈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맑지만 깊은 슬픔을 담은 그 눈빛을 도윤은 결코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되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떨며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7년 전 불륜이라는 죄목으로 자신과 온 가족이 악귀 쫓듯 내쫓았던 전처 한지우. 세상 사람들이 서구에서 호의호식한다고 떠들던 그녀가 지금 고행하는 비구니의 모습으로 여기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경악은 곧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대웅전으로 뛰어들어가 뼈만 남은 지우의 앙상한 팔을 꽉 움켜쥐고 부서질 듯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프랑스 가서 여왕처럼 산다며 왜 이런 구석진 곳에 처박혀서 마귀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 거야 말해. 절간을 다 태워버릴 듯한 도윤의 분노 앞에서도 그녀는 석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당황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한때 그를 볼 때마다 웃음으로 반짝이던 눈동자는 이제 죽은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천천히 모아 합장하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쉰 목소리지만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시주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이곳에 한지우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 대답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도유는 달려들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야윈 어깨를 으스러져라 쥐고 흔들었습니다. 잘못 봐. 네가 미쳤구나. 머리 깎고 이따위 누더기 걸치면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어. 한지우, 내 피 같은 돈 싸들고 나가서 기껏 여기서 누구 보라고 연극하는 거야. 지우는 고통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단호하게 도윤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원망 한 점 없었습니다. 빈승의 본명은 묘진입니다. 속세의 삶은 이미 다 잊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전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해진 승복 옛날에는 자신이 최고급 크림을 발라주며 애지중지했던 손이 이제는 거칠게 트고 고된 노동으로 자잘한 흉터투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녀 등 뒤에 있는 작은 방 거처라 불리는 곳을 곁눈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푹신한 침대도 반짝이는 보석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깔린 얇은 돗자리 하나, 딱딱한 목침 불경 몇 권, 그리고 칠이 벗겨진 작은 수납장이 전부였습니다. 도유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돈은 네가 가져간 그 많은 폐물과 현금은 다 어디다 두고. 회장님.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지만 슬픈 눈망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아무것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회장님께 단 한 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럽소. 이곳은 청정한 수행 도량입니다. 엄한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스님인 주지스님이 지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유는 눈을 부릅뜨며 다시 광기가 치솟았습니다. 청정은 무슨 도둑년 가정 파괴범을 숨겨주고 청정이라니요. 주지스님이 주장자로 바닥을 쿵 찍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주님, 묘진 스님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업보를 참회하며 7년 동안 이곳에서 고행해 왔습니다. 더 이상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다면 강제로 하산시키겠습니다. 자신이 짓지도 않은 업보라는 말이 도윤의 뇌리에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연부라는 지우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씩씩거리며 등을 돌려나갔습니다. 차가 무서운 속도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은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사색이 된 강 비서에게 고함쳤습니다. 당장 조사해. 7년 전 그 여자랑 바람난 그 자식 반드시 찾아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그놈이 지우 돈 다 뜯어먹고 길바닥에 버린 건지 확인해. 강 비서가 머뭇거렸습니다. 회장님, 설마 사모님을 다시 찾으실 생각이십니까? 사모님은 무슨 얼어 죽을 사모님. 도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놈 멱살을 잡아야겠어. 그 여자가 당해도 싼 여자라는 걸 확인해야겠다고. 하지만 부산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우의 튼 손과 차가운 돗자리 이미지가 도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속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밤 8시 김씨 저택. 최 여사는 벨벳 소파에 앉아
긴 목록을 손에 들고 기분 좋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왔니? 이리 와서 이거 좀 봐라. 수진이 예물 목록 보고 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흑진주 세트. 사돈댁에 체면 안 구기려면 거창하게 준비해야지. 도윤은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며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피곤해요. 나중에 하죠. 최 여사는 아들을 흘겨보며 비꼬았습니다.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나네. 7년 전 그 지우란 년이 나갈 때 금고에 있던 폐물이며 뭐며 다 긁어갔잖니. 새로 싹 장만하려니 돈이 꽤 들겠다. 하여간 탐욕스러운 년이라니까. 눈을 감고 있던 도윤이 번쩍 눈을 뜨고 어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폐물을 가져갔다고 하셨어요. 그럼 안 가져갔겠니? 최 여사는 혀를 차며 시선을 살짝 피했습니다. 남자 따라서 도망치는데 돈이랑 금붙이 안 챙기면 뭘로 먹고 살아. 분명 안방 금고를 싹 비웠을 게다. 차가운 의심이 도윤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날 밤 넓은 서재에서 도윤은 물 마시듯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전처의 흔적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모든 구석을 뒤지고 서랍을 엎었습니다. 탁! 책장 깊숙한 틈새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표지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지우의 반듯하고 부드러운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월 12일 마감 세일 콩나물 구입 500원 절약. 5월 15일 도윤 씨가 갈비탕 좋아함. 조금 싼 갈비지만 오래 끓이면 부드러워짐. 절약. 5월 20일 커피 안 마심. 어머니 생신 선물 살 돈 모으기. 한 줄 한 줄 글자 하나하나가 도윤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뒷장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온통 푼돈을 아끼고 계산한 흔적뿐이었습니다. 수첩은 그녀가 쫓겨나던 바로 그날 눈물에 번진 글씨로 끝이 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마지막 밥상을 못 차려주고 가네요. 도윤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컥컥거리며 웃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사는 것도 망설이던 여자가 폐물을 훔쳐서 호의호식해 어머니, 도대체 저한테 무슨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다음 날 아침 회장실 공기는 극도로 팽팽했습니다. 강 비서가 전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 남자를 찾았습니다. 7년 전 호텔에 사모님과 함께 있었던 남자요. 도윤은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그놈 어디 있어? 당장 끌고 와 죽여버리겠어. 강 비서가 다급히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모든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이 해명하고 싶다며 회장님을 뵙길 원합니다. 도윤은 이를 갈았습니다. 해명 좋아. 어떻게 변명하는지 드러나 보자. 고급 호텔 레스토랑 VIP 룸. 도윤은 사냥꾼의 기세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껄렁한 제비족도 험상궂은 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지적이고 성공한 분위기를 풍기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회장님. 저는 테크 스타트업 X의
대표 박시우라고 합니다. 도윤은 달려가 시우의 멱살을 잡고 포효했습니다. 너, 내 놈이 내 가정을 박살냈지. 7년 동안 어디 숨어서 호의호식했냐 이 개자식아. 시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통하고 죄스런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도윤의 손을 떼어내더니 갑자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진정하시고 이거부터 봐주십시오. 이걸 보고도 저를 죽이고 싶으시다면 달게 죽겠습니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2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과 구겨진 대학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시우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별빛 보육원에서 자랐죠. 제가 10살 때부터 19살이 될 때까지 한지우 사모님께서 제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몰래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게 사모님은 키다리 아저씨이자 제 인생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도윤은 손발이 굳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후원이라고. 시우는 목이 메어 합격 통지서를 가리켰습니다. 운명의 7년 전 그날 제가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사모님께서 입학 전에 마지막으로 축하해주고 싶다며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차비가 없어 막차를 놓치는 바람에 사모님께서 리조트 방을 하나 잡아 잠만 자라고 해주신 겁니다. 케이크만 들고 오셔서 15분 동안 축하해 주시고 바로 나가시려던 참이었는데 그럼 왜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최 여사님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님의 어머니가 사람들을 시켜 제 옷을 다 벗기고 사진을 찍고 가짜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도윤은 뒷걸음질 치다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시우는 눈물 젖은 눈으로 도윤을 올려다보며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분이 절 협박했습니다. 제가 사모님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힘을 써서 제 합격을 취소시키고 영원히 매장해 버리겠다고 사기죄로 감옥에 쳐넣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시우가 흐느꼈습니다. 그때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겁쟁이 고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모님이 저를 말리셨습니다. 네, 미래가 망가지게 둘 순 없어 라고 하시면서요. 사모님은 제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회장님이 어머니의 잔혹한 실체를 알고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더러운 오명을 뒤집어쓰고 쫓겨나는 길을 택하신 겁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7년 전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우야,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오르렴. 절대 미안해하지 마. 아줌마는 괜찮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비밀은 영원히 지켜다오. 내 남편.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진실을 알면 견디지 못할 거야. 비명 같은 절규가 VIP 룸을 찢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편지는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망치로 심장을 부수는 듯한 격통이 가슴을 덮쳤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자를 거리로 내쫓아 7년이나 모욕과 가난 속에 살게 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비단 이불 속에서 독사 같은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습니다. 회장님, 시우가 당황하여 도윤을 부축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질리고 비 오듯 땀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끊어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우야, 네, 내가 잘못했어, 애거. 내가 잘못했어. 도윤의 눈이 뒤집히더니 거대한 몸이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침대 위에서 김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을 찢는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링거가 아직 간호사가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북 도윤은 손등에서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붉은 피가 침대 시트를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비켜. 나 여기 누워있을 시간 없어. 퇴원해 당장 수속 밟아. 30분 후 검은 세단이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도윤은 핏기 없는 얼굴로 강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7년 전 그만둔 정 아줌마 주소 당장 찾아. 지금 당장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단독주택 앞에 차가 멈추자마자 도윤은 문을 열고 뛰쳐나가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많이 늙은 정 아줌마가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채소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툼한 돈 봉투를 탁자에 놓고 거친 노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애원하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줌마, 제발 부탁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말해주세요. 어머니가 지우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실대로만 말해주세요. 정 아줌마는 돈 봉투와 도윤의 붉게 충혈된 눈을 번갈아 보더니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7년 묵은 죄책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 최 여사님이 농약병을 들고 입에 대면서 협박하셨어요. 며느리 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꺼지지 않으면 회장님 보는 앞에서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고요. 뭐라고요? 도윤이 비틀거렸습니다. 지우 아기 씨는 회장님이 어머니 잃고 슬퍼할까봐, 회장님 상처받을까봐 피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인 겁니다. 정 아줌마가 흐느꼈습니다. 아기 씨가 맨발로 대문 나갈 때 여사님이 저보고 소금 뿌려 잡기 쫓으라고 시키셨어요. 제가 그분 가슴에 소금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쾅, 도윤이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손에서 흐른 피가 눈물과 섞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며 차로 돌아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설악산으로 가, 빨리. 차가 다시 바람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도윤이 고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해질 녘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당당하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그는 고목 뒤에 숨어 몰래 경례를 훔쳐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 구석 영하의 상월 날씨 속에 지우가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 주었던 그 손은 붉게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옷을 짜고 다시 무릎을 꿇고 돌바닥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나무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이 누린 부와 권력이 이 여자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녀 앞에 나설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도윤은 등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아내의 선량함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나약한 슬픔은 사라지고 빚을 받으러 가는 채권자의 냉혹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윤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결혼 날짜 확정 기다리고 있는데 파혼이야. 네, 네. 너도 7년 전 사건의 공범이더군. 기자들한테 돈 찔러주고 지우 매장시킨 거 모를 줄 알았나. 감옥 가기 싫으면 내 인생에서 꺼져. 도윤은 전화를 끊고 강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법무팀 소집해 어머니 명의로 된 비자금 장부 차명 계좌 모든 자료 다 가져와. 오늘 밤 끝장을 본다. 밤 10시 김씨 저택. 최 여사는 윤수진이 옆에서 징징거리며 고자질하는 것을 들으며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오자 야단칠 기세로 입을 열려던 찰나. 퍽! 두꺼운 서류 뭉치가 유리 탁자에 내동댕이 쳐지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최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은 거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칼날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어머니가 조성한 비자금, 탈세, 뇌물, 수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박시우가 증언한 어머니의 불륜 조작 사건 증거고요. 최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윤수진은 떨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빠, 친어머니까지 조사한 거예요. 어머니라 도윤이 비리하게 웃었습니다. 처절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 목에 칼을 들이대고 며느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아들의 고통 위에서 떵떵거리고 삽니까?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도윤에게 삿대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는데 이 집안을 위해서야 네가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지우랑 살면 무슨 득이 돼. 내가 악역을 자처해서 널 왕으로 만든 거다 알기나 해. 전 더러운 왕국의 왕 따위 필요 없습니다. 도윤의 고함 소리에 집 전체가 울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머니의 모든 자산, 신용카드 경영권을 동결합니다. 어머니는 최저 생계비로만 사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윤수진 내 아버지 회사 입찰 비리 터트리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수진은 기겁하며 가방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최 여사는 가슴을 움켜쥐고 눈을 까뒤집으며 소파로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심장. 나 죽는다. 이 불효막심한 놈. 도윤은 익숙한 연극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돌아섰습니다. 연기 그만하세요. 막 내렸습니다. 숨 막히는 집을 나온 도윤은 다시 밤새 운전해 유일하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 설악산의 사찰은 고요했습니다. 대웅전 촛불 아래 지우가 엎드려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녀 등 뒤에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 머리를 쿵 박았습니다. 1번, 2번, 3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우가 목탁 소리를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보살처럼 온화했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도윤을 일으켜 세우고 눈물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따뜻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회장님, 자책하지 마세요.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도윤은 그녀 어깨에 고개를 묻고 길 잃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지우야, 나랑 집에 가자.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평온합니다. 속세의 인연은 다 했습니다. 회장님은 회장님의 삶을 잘 사십시오. 그게 제게 빚을 갚는 길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원망은 없었고 오직 용서와 포용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신문 방송 SNS에 붉은 헤드라인이 도배되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산속 비구니와 부적절한 관계, 재벌가 성추문 충격. 최 여사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을 털어 악질 댓글 부대와 언론을 매수해 지난밤의 눈물겨운 재회를 더러운 불륜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태양그룹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주들이 본사로 몰려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유튜버들과 황색 언론 기자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카메라와 조명을 들고 조용한 산사로 몰려들었습니다. 스님 김 회장이랑 무슨 사이입니까? 부적으로 재벌 회장 홀렸다면서요. 나와서 해명에 숨지 말고. 그들은 울타리를 부수고 경내로 난입해 공포에 질려 대웅전에 숨은 지우에게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말리던 주지 스님마저 밀쳐져 넘어졌습니다. 회사에 있던 도윤은 라이브 방송으로 그 장면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나가려 했지만 어머니의 측근 임원들이 회장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이거 안 놔. 내 아내가 위험하다고. 회장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회사 이미지 바닥입니다. 무력감과 극도의 분노로 도윤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두 번째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윤이 응급실에 실려간 사이 최 여사는 아들이 심신미약이라며 임시 경영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로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불도저 보내서 그 절 싹 밀어버려. 그년 쫓아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지우는 벼랑 끝에 몰렸고 도윤은 혼수 상태였으며 악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 광화문 광장의 대형 전광판과 모든 방송 채널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긴급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테크 CEO 박시우, 태양그룹의 진실 폭로 기자회견. 박시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결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시우입니다. 저는 오늘 초의 여사의 악행을 고발하고 제 인생의 은인 한지우 사모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우는 USB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7년 전 초의 여사의 협박 통화, 녹음과 한지우 사모님께서 10년간 몰래 해오신 후원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장내는 숨을 죽였습니다.
네가 지우랑 바람났다고 안 하면 네 앞길을 아주 죽여버릴 거야. 최 여사의 도끼 서린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우는 카메라를 향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이 돌을 던지는 그분은 살아있는 보살이십니다. 저 같은 고아를 살리려고 자신의 명예를 희생하셨습니다. 진짜 악마는 저기 회장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입니다. SNS가 폭발했습니다. 여론은 쓰나미처럼 뒤집혔습니다. 분노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 마녀를 당장 구속해라. 한지우 씨 미안합니다. 뉴스 보다가 울었습니다. 도윤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사가 아니라 검사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도윤의 심박수가 급격히 오르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 박시우가 고개를 숙이고 우는 장면이 그의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지우가 위험합니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도윤은 간호사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손등에 깊이 박힌 링거 바늘을 뜯어냈습니다. 선혈이 튀었습니다. 육체적 고통 따위는 지금 그의 마음을 태우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우한테 가야 해. 당장. 도윤은 맨발에 환자복 차림으로 비틀거며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강 비서가 사색이 되어 따라붙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심정지로 쓰러지셨습니다. 위험합니다. 도윤은 돌아서서 강 비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우가 포위됐어. 경호팀, 전원 가용 인력 전부 다 설악산으로 보내. 누구든 그 사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 쓸어버릴 거야. 30분 후 검은 차량 행렬이 설악산 꼬불꼬불한 산길을 질주했습니다. 사찰마당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기자들은 담을 넘으려 했고 최 여사가 보낸 철거 용역들은 해머로 일주문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끼익, 타이어 타는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도윤의 기세에 웅성거리던 군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 쫓아내, 한 놈도 남기지 마. 도윤의 명령에 건장한 경호원 수십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유튜버가 끈질기게 도윤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표현의 자유, 우리에겐 권리가. 도윤은 비싼 카메라를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박살냈습니다. 그가 우레처럼 고함쳤습니다. 자유 힘없는 수행자. 괴롭히는 게 니들이 말하는 자유야 꺼져. 용역 반장이 껄렁대며 다가왔습니다. 어이 김 회장, 네 엄마가 우리 고용했는데. 도윤은 그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승사자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가서 전해. 그 여자 시대는 끝났다고. 감방 가기 싫으면 당장 꺼져. 단 10분 만에 경내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호흡을 가다듬고 굳게 닫힌 대웅전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문을 가볍게 3번 두드렸습니다. 분노했던 목소리가 가슴 아플 정도로 다정하게 변했습니다. 지우야, 나야, 이제 안전해. 나와도 돼.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창백해진 지우가 나왔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거대한 산처럼 서 있는 도윤을 보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다가가 잡고 여린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놓으면 사라질까봐 으스러져라 안았습니다.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게. 맹세해. 지우는 그의 품에서 7년의 서름과 공포를 토해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강 비서가 달려와 도윤의 귀에 하지만 둘 다 들을 수 있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최 여사가 스위스로 도피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생중계 화면 속 고상하고 권유 있던 어머니는 산발한 머리에 수갑을 차고 기자들을 향해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놔. 난 죄 없어. 다 내 아들 잘 되라고 한 거야. 도윤아, 네가 어떻게 어미를 배신해. 도윤은 화면을 껐습니다. 슬프지만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지우의 차가운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악은 벌을 받았어. 집에 가자. 내가 다 보상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정막이 흘렀습니다. 풍경 소리만 딸랑거렸습니다. 지우는 도윤을 올려다보다가 부드럽게 손을 뺐습니다.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누명을 벗겨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그녀는 법당 안불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에요. 우리의 속세 인연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평온한 그녀의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그녀를 다시 저 진흙탕 같은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일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후. 차가운 여자 교도소 면회실. 최 여사는 멍하니 유리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오늘도 내 아들 안 왔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도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최 여사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평생을 음모와 술수로 아들을 위한다며 악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내 벽에 갇힌 철저한 고독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수진 가족의 가재도구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고 있었습니다. 미래건설은 대대적인 불매 운동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다 끝났어. 그녀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업보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천벌을 받는 게야. 악인들의 몰락과 대조적으로 태양그룹 사무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회장님, 한지우 재단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내일부터 결시가동 장학금 지원 시작합니다. 강 비서가 밝은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도윤은 책상 위 지우의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꼼꼼하게 챙겨. 그 사람 평생의 소원이야.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강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시우 대표가 재단 명예 대외이사를 맡기로 수락했습니다. 도윤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친구가 적임자지. 덕분에 나도 양심을 찾았으니까. 그 주 주말 설악산 자락에 황금빛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가 쌀과 생필품 겨울옷을 가득 싣고 사찰 앞에 멈췄습니다. 배달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천하의 태양그룹 회장 김도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쌀과 마니를 어깨에 맨 채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합장하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회장님께서
매주 이렇게 직접 오시니 송구스럽습니다. 도윤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진실한 웃음이었습니다. 스님, 별 말씀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몸을 쓰니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오후 내내 권위적인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깨진 기와를 고치는 도윤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지우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따뜻하고 감동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노을이 붉게 하늘을 물들일 무렵 지우가 따뜻한 찻상을 들고 도윤이 쉬고 있는 툇마루로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차 드세요. 도윤은 찻잔을 받았습니다. 향긋한 약초 향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지우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지우야, 정말 할 말 없어. 다시 돌아오는 거 말이야. 지우는 고개를 젓고 옅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세요.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잘 살고 저는 저대로 평안하고 가끔 이렇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으니 이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닐까요? 도윤은 먼 산을 보다가 굳은 살 박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네, 결정 존중할게. 하지만 나도 결정했어. 네, 도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부처님 곁에 남겠다면 나는 산 아래 문지기가 될게. 평생 네 평화를 지켜줄게. 다시는 어떤 풍파도 너한테 닿지 못하게 할 거야.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손목에 걸린 염주를 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제 당신 자신도 용서해 주세요. 도윤은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덕분에 조금씩 배우고 있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사찰 마당을 하얗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지우에게 따뜻한 양털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멀리서 양복을 입은 남자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박시우였습니다. 스님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우가 반가워하며 일어났습니다. 시우 왔구나. 잘 지냈니? 시우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은인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스님 은덕에 제가 오늘 이렇게 사람 구실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젊은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자네가 나보다 낫군. 내가 많이 배워야겠어. 고즈넉한 처마 및 산울림으로 퍼지는 종소리 사이로 고통과 오해로 얽혔던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에서 7년 전의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고 안연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윤 역시 마침내 영혼의 구원을 찾았습니다. 김도윤과 한지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비록 동화 같은 결혼식이나 부부의 재결합은 없었지만 그들은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해와 포용, 그리고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악인은 대가를 치르고 선한 사람은 보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삶의 법칙입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과응보와 용서의 힘을 믿으신다면 댓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